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정말 어떤 일이든 누가 시켜서 하면 참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시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공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내 길이 아니다 싶을 땐 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공부라면은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번역가이자 공부생활자인 심혜경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혜경입니다. 아니, 번역하신 책도 꽤 여러 권이더라고요. 네. 예,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이 쌓여서. 근데 이번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네.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맞습니다. 아니, 할머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붙이시기에는 좀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친손주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랑 붙이기 부당하다고 이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나이로는 이제 경로 우대증이 나올 나이가 됐기 때문에. 경로 우대증이 나오려면 만 65세 몇 달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 외에 유명한 58년 개띠 있잖아요. 제가 그 나이에서 그렇군요. 같은 띠 가진 분들 되게 반가워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야, 책을 통해서 공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한 할머니 어릴 때부터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네, 글자 읽는 걸 좋아했던 거는 교과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아닌 글자들은 네. 좋아하셨고. 근데 뒤늦게 공부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확실히 책을 많이 읽으면 아무래도 이 세상 이치를 좀 더 잘 깨우치게 되잖아요. 그 결론은 좀 조숙한 데다가 학교 공부를 너무 못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정상은 아니지만 좀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 이미지 정도 될 때까지 주로 벼락치기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벼락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뭐 벼락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공부라는 게 뭡니까?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공부. 글쎄 그 넓은 범위는 인생 공부부터 공부고요. 그렇죠. 제가 뭐 뜨개질 공부란 말 붙이면 다 공부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뜨개질 공부해서 선생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뜨개질 교사.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모든 거를 공부라고 말을 붙이면서 즐거운 것 그중에서 그걸 저의 공부로 삼는 게. 뭔가를 배워간다면 건 다 공부다. 네네. 학습한다면. 네. 테니스 배우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가 무척 넓어서.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들으시는 분들도 학습하는 과정이라면. 네, 대학이 심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공부하고는 좀. 그렇게 보면은 공부라는 건 평생 하는 거네요. 그렇죠. 취업과 입학 시기 지나는 공부를 끝내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학교 공부만 공부라고 치면은 나중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 주어지니까. 그렇죠. 범위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공부 아닌 게 없다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보람이 있어요. 정말 많이 하셨겠는데요, 공부를? 그래서 이 개념으로 들어가 네. 보자면 어떤 걸 해보셨습니까? 지금 뭐 잠시 뭐 뜨개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뜨개질도 해보셨어요? 뜨개질은
건강에 안 좋아서요. 앉아서 필트 많이 하는 분들 어깨 아프고 뭐 눈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손으로 많이 하는 거 말고 주로 눈하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책에 보면 태극권 한 번 가고 중도 포기한 얘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는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건반 나란히 동일선상에 있는 건반을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친다는 게 저한테는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니면 바로 포기하는 거.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하는데 재밌으면 오래 하고 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하기 싫어지는데 네. 학교 아닌데 그거는 퇴학은 그렇고 중도 포기해도 되는 것들은 그럴 때 바로 마무리를 잘 짓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수료증을 주는 기분으로 뭔가를 남기는 겁니다. 그냥 옷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원피스 단계 한 몇 개 만들고 끝나는 거 이런 정도. 그렇죠. 어려워지기 전에. 네. 빨리 수습하는 거군요. 네. 제가 롱코트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야, 그런 것도 도전해 보신 적이 있군요. 예, 소매 없는 원피스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걸 해보고. 재봉틀 배우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재봉틀. 맞아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일을 끝내고 옷이 남았으니까 예. 실물이 손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헛된 것은 아니었도다 이러면서. 내가 저 옷 하나는 내가 만들었다. 네. 거기에 만족감. 뭔가를 너무 끝까지 해서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은 없으신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는데 애초에 목표 설정에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가령 그 어려운 고시 공부 같은 걸 하는 거는 제가 잘 일단 네. 취업에 필요한 공부는 했지만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네. 사실 많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부담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데 그 목표치를 좀 낮게 가진다면은 좀 그냥 선뜻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영화 공부도 하셨는데 이건 무사히 마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정말 10번이었으니까. 예, 종류가 많은데요, 정말. 분야도 영화 다양하고. 공부를 좋아하면 그런 유명한 평론가하고 같이 영화 배우는 기회가 왔는데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평론가 선생님이 바쁘셔서 일정을 못 잡았는데 그렇게 10회 정도 공부는 두 달, 세 달 정도면 하나의 뭔가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왔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아카데미들 무척 많고요. 네. 공부 훨씬 저보다 잘하는 분들만 모이면 저는 누구든지 배웁니다. 길거리 3명 중에 1명은 스승. 맞아요. 이런 말 바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래 지속하신 공부도 좀 예를 들어주세요. 지금 그만두신 것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래 지속한 공부가 제가 그 방송대를 여러 개 다녔다는 게 큰 이슈가 됐는데요. 방송대. 그 이유가 대학교 과정을 공부해서 학사학위를 따면 그 자기 전공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고 배우고 싶으니까 사설 학원보다는 학교가 낫다 싶어서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전공한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이렇게 그 체면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것도 되죠.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학사를 어떤 거를 방송대에서? 제가 원래 학부에서 다닐 때는 예전에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학을 공부해서 사서가 됐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기 전에 워밍업으로 영어를 방송대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네. 대학원 공부할 때 종합시험에 영어 성적이 필요하잖아요. 들어가죠. 근데 한 30년 정도 살림만 하다가 직장만 다니다가 대학원을 가려면 시험 패스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네. 없어 보이는 일은 최대한 피하자. 그래서 준비 공부로 방송대 다녀서 2년 동안 3학년, 4학년 과정을 마치고 보니 되게 유용한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대학원 마친 다음에는 곧장 다시 중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를 연이어서 한 거죠. 와, 언어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게 제가 읽는 책들이 주로 번역서인데 그 번역서의 원전을 책으로 읽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번역된 책만 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은 좀 슬플 때가 있죠.
어떤 때 번역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빨리 안 있고 나올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해리포터 빨리 보고 아. 싶을 때 6개월 기다릴 때 이럴 때는 원서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번역을. 네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보통 2-3달 걸리고 출판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한두 달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따져보니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존에 예약 판매하는 해리포터를 사서 보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을 빨리빨리 볼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그거 네. 같은 기쁨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 어학 공부하는 것이 꼭 여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말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모든 언어로. 아니 읽고 쓰고. 예. 쓰기도 안 돼요. 예. 이해하기와 읽기. 두 가지. 그것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다. 네. 그럼 이게 다 방송대에서 쭉 하신 겁니까? 네. 방송대가 국가공인 그 국가대학 뭐죠? 근데 이거 국립대학. 등록금도 꽤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슬쩍 스치는데. 저는 한 학기에 30만 원 좀 넘고 아마 책값까지 해서 3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학기에. 그럼 조금 부담이 일반 대학보다는 좀 훨씬 적네요. 그렇죠. 한 달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원보다 훨씬 싸고. 예. 그다음에 국립대학교 이거. 학사학위. 그렇죠. 예. 네. 어디 가서 이걸 전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생기는데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한테 그 책임감 아까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동기부여가. 공부를 했어. 네. 그리고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그 길이 전공을 하는 거. 그렇죠. 전공을 하면 계속 일단은 네네. 해야 되고 단계를. 적어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은 점이 있지 않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전공하지 않아도 무관하게 지적인 분들은 많지만 적어도 영어는 한번 우리 해결해야 된다고 늘. 그렇죠. 늘 숙제처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박상호님께서 영어 공부하려고 학원 끊으니까 영문과 나온 부인이 자신이 가르쳐 주겠다고 한 다음에 가르쳐 주자마자 얼마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이 바보야. 이 공부할 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배우자에게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부터는 내려놔야 됩니까? 네. 공부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기보다는 어쨌든 수업료를 단단히 내는 것이지. 돈을 내고 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방송대 등록금이 가장 괜찮네요. 착한 네. 것 같아요. 국립이기도 네. 하고. 네. 뭐든지 대가를 좀 지불해야지 그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적성이 잘 맞아서 이렇게 꾸준히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게 막 버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자격증까지는 다 해본다. 뭐 아니면 그런 버티는 게 나은 건지 거기서 그만두는 게 나은 건지 그만두는 게 더 낫다는 걸 깨달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아예 고시 공부 같은 걸 시작을 하지 않지만 내가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자격증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인사고과 점수가 중요하니까 적어도 승진에 누락되거나 너무 그 밑으로 처지면 없어 보이는 거 제가 덜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상위층 가려면 매년 자격증을 따면 그 인사고과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저도 후에 알았어요. 지나고서. 예, 영어 점수 이런 거. 영어 점수. 2년마다 토익 한 번씩 봐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그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워드 자격증 이런 거 다 배점이 높아요. 그리고 제일 컴퓨터 관련 중에서 제가 그때 제일 높은 거는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네, 그런 건 저는 그래서 땄어요. 자격증이 어마어마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자격증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시험 뒤에 올려놓고 시험 보는 날 그 흥분된 감정을 즐기는 거예요.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 볼 때 굉장히 긴장되죠. 뭐죠? 엔도핀이 막 돌죠. 나오죠. 네. 그 기분도 즐기면서 당당하게 고가를 받아 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거군요. 네. 야, 참 재밌네요. 갑자기 이제 공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분야 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책 중에 뭐 미쳐야 미친다. 뭐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한 것이 미친다 이런 말이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으니까 한 번도 뭐 미치도록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다가 한음을 팠는데 그러면 너무 깊은 표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요. 제가 딱 선을 그어요 저는. 네. 한음으로 너무 파면 정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네요. 거기에 맞는 사다리가 있을까 누가
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는 아마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의미군요. 네. 네. 아, 새로운 격언들이 지금 떠오르네요. 한음을 너무 깊게 파면 나오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말 듣고 또 싫어하실 분도 있고. 인생관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작가님의 인생관, 공부에 대한 생각, 이게 결국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지금 이 생각이 그렇죠. 태도를 결정짓는 인생의 태도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즐겁게 보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멋있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상처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상처받지 않게 그리고 학교 생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마친다 그러면 16년이고 그 이후에 제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직장 생활이 35년인데 그렇죠. 그러면 거의 50년을 넘게 맞아요. 사람들 속에 사는 거잖아요. 네. 가장 가깝게는 가족 관계. 그럼요. 그래서 중요하게 밀접한 관계를 보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담백하게 그런 관계. 농도를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거를 보통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제가 너무 거기에 함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있나 봐요. 언젠간 사실은 또 이별해야 할 수 있죠. 직장 동료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그렇죠. 저희는 되는 2년마다 거고. 한 번씩 로테이션을 되는데 보직이 바뀌고 근무지가 바뀌거든요.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어느 직원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다른 동료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남들한테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진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되게 있어 보이나요? 있어 보이는데요. 멋있고 우아하게 나이가 든다는 건 정말 어떤 내가 나이 들면 어떤 모습으로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늙기는 싫지만 늙어집니다. 늙어지는 건 현실이니까. 네. 거기에 어떤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멋있고 우아하게. 그건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네. 그걸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나 이런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의 100% 인간관계. 그렇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님, 친구들 다 인간관계 아닌 것이 없어서 그리고 인간의 기본 태도는 배려. 이거를 저는 여러 가지 언어로 포장할 수 있는데 네. 뭐 역지사지 이런 말도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하나 키워드를 정하면 거기에 다 맞춰서 논리가 해설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네요. 어찌 본다면 서로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네.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상처받기 싫으면 주지 않아야 네. 되는 거니까. 예. 그래도 상처받을 일은 없을 수는 없어서 네. 삶에서 한번 뭔가를 너무 진지하게 해서 상처받으신 그런 경험은 없는지. 너무 애정을 많이. 제 성격은 상처받은 거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 강인함. 그럴 때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거. 이미 저질러진 길. 그러니까 책에도 나왔지만 너무 길을 많이 갔다고 그 길이 아까워서 잘못된 길인데 돌아 나오지 않는 거는 그게 제일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깨달은 순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한 일이라면 예. 네. 그래요. 후회할 수 있죠. 후회하는 경우 종종 있죠. 네네. 예.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여태까지 이만큼 왔는데 어떻게 그걸 돌아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노력할 하거든요. 것인지 관계를 끊을 것인지 그렇죠. 결정하는 것도 시점을 제가 그런 거를 거기서 좀 멍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그거를 또 되게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예.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기술도 저의 장점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도전을 하셨는데 많이 경험해 보시고 살아보시니까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는 것들 다양하게 하신 것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일단 좀 말은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네. 모든 연령대 사람하고 얘기할 때 화제 제공이 끊이지 않아서 진짜 그렇게 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20대 중반 친구랑도 같이 책을 읽고 20대 중반. 네. 그리고 78세 된 선배님하고도 책을 공부를 하거나 책을 같이 읽거든요. 아니 지금 이런 무슨 공부 모임이 아직도 또 많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책 모임과 공부 모임 끝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벽돌책
그 깨트리는 기술을 제가 갖고 있는 것처럼 두꺼운 책은 네. 같이 모여서 여럿이서 모여서 읽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네. 꽂아만 놓고. 그래서 지금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그거를 상하권으로 돼 있는. 13권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요? 11권까지 인쇄가 돼 있는데 새로 번역한 판이. 새로 번역. 네네. 그럼 완전히 제대로 번역한 거군요. 줄이지 않고. 예. 그전에도 그런 시도는 했었는데 아마 번역을 더 새롭게. 13권. 예, 지금.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출판사에서 13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전 지금 이제 2권 들어갔어요. 2권. 모델들 오래 하는 건 두렵지 않고요. 네. 함께 하니까. 네. 또 함께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네요. 네. 공부를 잘하는 네. 방법이군요. 많이 할 수 있는.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걸 좋아하고요. 친구 끌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해서. 네. 같이 하면 그 손을 놓는 게 더. 좀 어렵죠. 네.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놓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손을 잡으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카페라는 거를 딱 책 제목에 적으신 거 보니까 공부를 하시는 장소가 카페. 어떻게 네. 하다가 여기가 되네. 집도 있고 뭐 도서관에서 일하셨으면 도서관도 네. 있고 뭐 많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 카페 문화가 없을 때도 다방에 가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시험 공부할 때 다방에 가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집에서 예전에 다방은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 그렇죠. 쌍화탕에 계란 그렇죠. 노른자 동동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 수족관이 있고. 네, 맞아요. 아저씨들 담배 피우고 그런 곳인데도 학교 앞은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예전에. 학교 앞은 대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끄러울 때 혼자 집중하는 거 굉장히 또 쾌감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짜릿함을 제가 좋아하나 봐요. 시끄러운 곳 속에서. 네네. 네. 시끄러울수록 공부 잘 된 거는 건 모르겠지만 시끄러워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그 개의치 않는 거. 네. 그럼 카페를 정하고 다니십니까? 집 앞이라든지. 매번 모임 때마다 주로 카페를 하기 때문에 핫플레이스나 가고 싶은 카페, 자기 취향에 맞는 카페를 골라서 약속 장소를 항상 상대와 내가 협의해서 새로운 거 서칭을 하고요. 항상 좋은 곳은 자주 가고요. 그렇게 네. 장소도 항상 도전적으로 이렇게 좀 골라서 새로운 호기심. 네. 네. 그래서 좋은 카페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가시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제가 사는 곳이 서촌이기 때문에 네. 서촌에 있는 카페 주로 가는데요. 책에 소개한 카페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었더니만 역시나 그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네. 책이 나간 이후부터 네.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또 오붓한 느낌은 없어지시겠는데. 하지만 공유할 시간을 잘 선정하면 네. 사람 없는 시간에 가면 되니까 네. 저는 프리하니까요. 책에 보니까 공부라는 건 장비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장비빨은 다른 데 저희가 썼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창한 기계는 아닌데요. 제가 손글씨를 잘 못 써서 제가 써놓고도 나중에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사태가 종종 있어서 지워지는 펜을 선호하는데 그전에는 연필 아니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볼펜인데 지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때부터 다른 펜은 다 일체 쓰지 않고 그 펜만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썼더니 네. 그 펜을 만든 회사의 직원이 전화 왔습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친하게 돼서 같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네. 상대방에 대한 그거를 홍보해주거나 광고하지 않지만 둘이 정말 좋죠. 인연이 되셨네요. 네네. 네. 그 펜 얘기를 책에서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친구가 그래서 연락을 해와서 보니까 너무나 그 같이 책을 읽으면 딱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같이 읽고 계십니까? 그 친구 지금 영어 책을 원서를 읽고 있는데 그 어학 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니까 제가 배울 게 많아서 그 영어 책을 한 페이지 서로 돌려가면서 윤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읽을 때면 너무 즐거워요, 귀가. 발음도 좋고 외국 생활을 했기 네네.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더 잘하는 사람과 할 때. 정말 그 배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 뭐 이런 거 다 없이 즐겁게 언제나 네. 누구든 네. 어떻게 만나든 네. 이런 건 상관이 없네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제가 신뢰받는 인간이 되도록 또 저희 품질 개선도 잘하고 있고. 네.
야,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그 번역 일도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동안에 해오신 네. 걸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없었기 때문에 번역 과정을 들었는데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한 건 결코 아니었고요. 제가 번역하게 될 거는 그때 정말 몰랐거든요. 그냥 영어를 좀 잘해보자. 3개월 과정으로 12번 강의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인연으로 해서 3년쯤 후에부터 번역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되게 빨리 하셨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3개월짜리 수료하고 번역가가 된다면 누구든 다 번역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예 꿈을 안 꿨는데 3년 후에 다시 그 번역 에이전시에 계신 분이 같이 그 강의에 관련된 분이 있어서 알게 돼서 한번 해보시죠 그랬는데 저는 또 호기심이 생기면 일단 하잖아요. 도전하니까. 그래서 번역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내가 이걸 만일 실력이 안 돼서 번역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가족은 물론 알았지만 그렇죠. 주변에 아무한테 딸리지 않고 혼자 주경야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했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데 네. 근데 원래 잠을 늦게 자는 편이니까 그 시간만큼 확보가 돼서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직장과 생활, 그렇죠. 가정생활 하면서 가능하냐. 아바타가 있느냐 막 이러는데 저는 뭐 밤에 원래 한 새벽 2시까지 안 잤거든요. 그전에도. 그래서 그 시간만큼 일을 하니까 전화번역가들보다는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꾸준히 기간 내에 해오셨고. 마감은 항상 잘 지켰습니다. 네. 야, 오늘 재밌고 즐거운 그 인생관과 함께 공부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끝으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지. 예, 제가 그 고등수학을 풀고 싶은데요. 또 상상 책에도 또 썼어요. 수학의 네. 정석 이런 거를 그 한을 풀고 싶은데 지난번에 그 고등수학 과정을 대한민국 공부하셨어요? 공동체라는 곳이 제가 책에 쓴 곳이 네. 과정이 생겼다고 갔는데 역시 다 너무 어려워서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저희 바라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심혜기 형님 같이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본부. 경제, 여러분의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드립니다. 성공